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11월 초에는 미국의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하면 곧바로 어린이들에게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FDA에 제출한 자료에서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을 어린이들에게 투여한 결과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FDA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24일 ABC 방송에 출연해 모든 게 잘 진행될 CDC의 접종 승인과 권고를 받을 수 있다면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0%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되면 확진자 감소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성인 접종 완료율도 69%에 머무른 상태에서 부모들이 어린이 접종에 얼마나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미국이 여전히 하루 7만 건 이상의 확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난달보다 50% 이상 줄었다며 이 추세에 고무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되며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며 바이러스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곳에서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또 어린이들이 이달 말 헬로윈 놀이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개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했어도 안전할 것이라며 해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모임은 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대로 지난달보다 50% 이상 감소했지만 보건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을 막으려면 더 많이 접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우쿠의 신작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영국 BBC가 중국의 표절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각 지난 21일 중국의 스트리밍 사이트가 선보인 오징어의 승리가 한국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며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플랫폼은 독창성이 없다, 부끄럽다며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요우쿠는 오징어의 승리는 참가자들이 어릴 적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징어의 승리 포스터 디자인도 오징어 게임의 포스터와 흡사합니다. 중국 프로그램의 형식과 포스터가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하자 중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요우쿠는 업무상의 실수로 폐기됐던 포스터 초안이 홍보에 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BC는 중국 네티즌들은 요우쿠의 해명을 믿지 않는다며 일각에선 중국에 계속되는 한국 콘텐츠 표절을 지긋지긋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힙합 예능 프로그램 더 랩 오브 차이나도 한국의 쇼미 더 머니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더 랩 오브 차이나에서 참가자 지에야의 아이프젠이 황욱이 부른 헤일은 오키도키의 도입부 코드와 힘차고 활발한 느낌의 랩 스타일까지 비슷하며 장설비가 부른 고조소저 청리별곡은 송민호의 것과 멜로디가 매우 유사해 가사만 바꾼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실제 송민호의 곡과 더 랩 오브 차이나 무대 영상을 비교한 뒤 결국 또 표절이라며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BBC는 중국에선 오징어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중국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다고 했습니다. BBC는 한국과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적 갈등을 겪어왔다며 중국의 문화 공정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자신들이 김치 산업을 이끈다고 주장해 한국 문화를 훔쳤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이 논쟁은 언어 때문에 불거졌다, 중국에선 절임 요리와 김치 모두 파오차이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 국민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 자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해 비난받았다고 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미국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 소품총을 발사해 현장 스태프가 숨진 사고에 대해 사과와 함께 유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볼드윈은 현지 시각 22일 트위터에 글을 써 존경하는 동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고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고 피해자의 남편과 연락해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미국 남서부에 있는 뉴멕시코주 산타페 한 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볼드윈은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작자이자 배우로 작품에 참여했고 당시 총기 활용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발사하자 총알은 여성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와 감독 조엘 소자에게 향했다. 허친스는 앨버커키에 있는 한 대학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감독 역시 지역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몸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촬영장은 폐쇄됐고 러스트의 제작 역시 중단됐습니다. 제작사 측은 사고 발생 소식을 알리며 이번 비극으로 출연진과 제작진 전체가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허친스의 가족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촬영기사 조합 측은 심각한 손실이자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고 국제극장무대 종사자 연맹도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허친스 유족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촬영장 내 모든 스태프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볼드윈이 연루된 참사에 대해 언급하며 총기 규제론자가 총기 수집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광경이라는 총기 규제론자인 볼드윈을 향한 조롱 섞인 글을 올리며 왜 배우가 촬영 감독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지, 총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사람이 왜 총을 사용해 돈을 버는지, 총기 사용 안전수칙의 기본조차 모를 수가 있는지 라고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 볼드윈의 책임이 크다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볼드윈은 1980년 MBC 드라마 닥터스로 데뷔해 1994년 영화 게서웨이 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2017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SNL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역할을 맡으며 큰 화제를 모았고 제69회 에미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누군가와 통화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5년 만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취재를 빙자해 기업을 협박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저질 언론을 걸러낸다는 취지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짓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층 부패나 정부의 실정을 보도해온 차이신망 등 일부 매체가 인터넷 언론 허가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중공중앙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일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기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정부기관, 언론사 등 총 1358개로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언론 기사 서비스를 하는 IT 업체들은 이 명단에 있는 기관의 글만 전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는 중국 정부 기관이 많습니다. 중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인 학습강국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경제매체 차이신망, 경제관찰망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매체가 쓰는 기사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홍콩 명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차이신망 등 할 말은 하는 매체가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전파 범위가 제한되면서 해당 언론사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신망은 기자 출신 후수리가 운영하는 차이신미디어에 속해 있습니다. 후수리는 1998년 경제주간지 차이징을 창간했고 2007년 정칭웅 부주석의 아들이 산둥성 국유기업을 사들인 내막을 다룬 기사를 특종 보도했습니다. 2009년 차이신 미디어를 창간했고 시진핑 집권 초기 고위 관료 부패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신망의 이번 탈락을 놓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공은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상과 여론 분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비공유자본의 신문업 종사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나 국유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순순 민간 업체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 취재 편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자에 대해 매년 최소 90시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